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 보실까요? 감자. 감자의 독성분 뭐 다 알고 계시죠? 감자의 독성분은 솔라닌이고요. 그러니까 이 감자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우선 뭐 거기 들어있는 거죠. 싹이 난 부위, 그래서 발화 부위라든지 녹색 부위에 들어있는 독성분. 그래서 감자의 독성분은 보통 이제 솔라닌인데요. 이 솔라닌은 발화된 부위가 싹이 난 부위나 녹색으로 변한 부위에 보통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부패된 감자에 들어있는 게 따로 있죠. 부패된 감자에 들어있는 건 셉신이죠. 그래서 각각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솔라닌, 셉신 둘 다 보기로 나오지만 이제 뭐 그 보기로도 이렇게 좀 나오긴 하지만 주로 나오는 건 이제 뭐 솔라닌이죠. 솔라닌. 자, 이 솔라닌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독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따로 좀 보는데요. 솔라닌 같은 경우는요. 솔라니딘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에다가요. 당이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와 그 다음에 당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갈락토즈, 람노즈 같은 당이 결합이 된 알칼로이드 배당체예요. 그냥 알칼로이드가 아니라 알칼로이드와 당이 결합이 된 알칼로이드 배당체 형태로 존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솔라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적인 증상들도 보이지만 신경마비 증상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콜린 에스터라제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그래서 솔라닌도 마찬가지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이에요. 작용을 저해해서 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을 보여요. 마비 증상, 그래서 과하게 많은 약을 먹는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마비 증상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위장 증상 말고도요, 솔라닌은 일반적인 위장 증상들, 뭐 복통이나 설사 같은, 구토 같은 그런 일반적인 위장 증상 말고도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용혈 등의 증상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솔라닌은요,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잘 용해도 안 되고, 가열한다고 해서 쉽게 파괴되는 물질도 아니다 보니까요, 일반적인 가열조리로는 쉽게 파괴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제거 방법은 그 부위를 도려내는 게 가장 안전한 제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시한배당체죠. 여러분, 시한배당체는 오히려 감자보다는 단독 문제가 더 많이 나왔던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시한화합물, 시한배당체들. 여러분, 시한배당체, 우리가 아까 배당체라는 게 그랬죠. 당이 결합된 형태라고. 그래서 시한배당체는 시한화합물에다가 당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시한화합물에다 당이 결합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이름 제일 많이 알려진 거죠. 아미그달린. 이 아미그달린 같은 경우에는 청매, 덜 익은 매실이라든지 살구씨 이런 데 등에 함유되어 있죠. 청매, 살구씨, 복숭아씨 이런 데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시한화합물에다가 젠티비오스라는 당이 결합된 형태예요. 당이 결합된 이렇게 배당체로 존재해요. 근데 이제 뭐 식물체 내 효소나 이런 것들에 분해돼가지고 청산이 만들어져서 문제를 일으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리나마린. 리나마린은 다른 말로 파세오르나틴이라고도 하죠. 리나마린, 파세오르나틴 같은 말인데요. 이건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오색콩이라고 말하는 버마콩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카사당 이런 데에 들어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한화합물에다가 글루코즈라는 당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애가 이제 듀린이죠. 듀린. 듀린은 수수에 들어있어요. 수수에 들어있는 듀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한화합물에다가 글루코즈라는 당이 결합이 된 배당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 예전에 경기도 문제에서도 나왔고 올해 교육청 문제에서도 나왔어요. 교육청 문제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 독성분이 뭐냐 이런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아노아물하고 이렇게 단결합된 시안 배당체로 존재하는 거. 대표적으로 아미그달린, 파세오, 루나틴, 그리고 그 듀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꼭 연결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 청산이 만들어지고요. 이 청산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조직의 호흡을 저하시켜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일반적인 위장장애 말고도 이런 조직의 호흡을 저하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에 담가서 용출을 시킨다든지 끓여서 휘발을 시키면은요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아나물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카씨 면실류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모카씨를 가지고 기름을 짤 수 있죠. 그게 바로 면실류인데요. 정제가 된 면실류에 함유될 수 있는 독성분 고시풀이야. 고시풀. 아까 고시풀 앞에서 잠깐 나왔죠.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천연 항산화제이기도 하지만 독성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마자에 들어있는 거. 그럼 피마자에 들어있는 독성분 하면 리신인 알레르겐. 이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신은요, 단백질 성분이에요. 단백질인데, 독성이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열에는 좀 약해요. 열에는 쉽게 파괴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헤마토글루티닌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이것도 보기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리신은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성분의 헤마토글루티닌 성분이에요. 적혈구를 응집시켜버리는. 자, 그 다음에 리신하고 이름 비슷한 애가 있죠. 리시닌이요. 그럼 리시닌은 알칼로이드 성분이에요. 알칼로이드. 근데 리신보다는 좀 더 독성이 약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겐은 말 그대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피마자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유독성분은요. 리시놀레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안 들어봤죠? 이거는 그냥 설사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피마자 잘 먹으면 막 설사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리시놀레산이에요. 얘가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증상이 약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는